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7월의 산책들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어제 드디어 받았습니다. 짠! 파친코 1이에요. 이게 구판이 절판돼서 굉장히 당황했었거든요. 중고 가격도 너무 많이 올랐고, 근데 다행히 새로운 번역에 의해서 새롭게 이제 신간이 나왔는데요. 구판하고 좀 다른 점이라면 색깔이 조금 옅어졌고요. 그리고 요 나비하고 그리고 요 꽃 모양이 좀 다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비슷한데 문양이 좀 달라졌고요. 그리고 이렇게 책갈피를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좋은 점은 작가님 사인이 있어요. 제가 짠 요렇게 사인이 있고요. 그리고 구판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차례부터가 좀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차례가 아주 1부, 2부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구판은 차례가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뭐 한밤중에 온 사내라든가 이런 식으로 20페이지에서 30페이지씩 딱딱딱딱 제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에 똑같이 찰스 디킨스의 말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파가 좀 달랐어요. 이렇게 구판은 이게 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섬, 이렇게 부산 영도가 이제 아무래도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꽃 모양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걸 읽어보니까, 구판에서 좀 단순한 단어로 표현된 것은 신간에서 그걸 풀이해서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또 구판에서 약간 길게 설명한 거는 그 신간 심판에서는 그걸 또 좀 짧은 단어로 이렇게 바꿔놨더라고요. 아무래도 똑같은 책을 다르게 번역하는 건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느 게 더 좋고 어느 게 더 나쁜지는 이제 독자님들 몫이겠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소설의 첫 부분입니다. 구판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었다, 이렇거든요. 근데 신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역사는 우리를 저버렸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세기가 바뀔 무렵 나이든 어부와 그 아내는 돈을 더 벌어보려고 하숙치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구판은. 근데 심판은 20세기가 넘어갈 무렵 늙은 어부와 아내는 가외돈을 얻을 요량으로 하숙을 치기로 했다. 그러니까 돈을 더 벌어보려고 라고 구판에 되어 있으면, 심판은 가외돈이라고 짧게 단어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훈이는 언청이에다 한쪽 발이 뒤틀린 기영하였다. 이렇게 구판에서 이렇게 언청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자 심판에서는 훈이는 윗입술이 세로로 갈라지고 한쪽 발이 뒤틀린 채로 태어났다. 이렇게 언청이를 풀어서 또 썼거든요. 그리고 또 구판에서는 어부와 어부의 아내는 자신들의 심장을 한데 합쳐 기운차게 팔딱이는 심장으로 만든 것이 바로 훈이라 생각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심판에서는 이렇게 짧게 표현해요. 남편과 아내가 단 하나의 심장을 가질 수 있다면 훈이는 바로 그 끊임없이 박동하는 심장이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대화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나 봤더니, 구판은 저도 손자를 볼 수만 있다면 뭐든지 줄 수 있다, 아입니까? 거라고 해요. 근데 심판에서는 저는 언제고 손자만 볼 수 있다면 뭐든 다 줄 깁니다, 더로 표현을 해요. 소녀딸은 있지만서도 손자가 없거든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심판은 소녀는 있는데 손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판은 뭐뭐 합니까? 뭐뭐 하거든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심판은 뭐뭐 합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내용이나 아니면은 감동적인 면은 뭐 달라질 일이 없겠지만, 어느 게 좋은지는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거의 다 읽어갑니다. 선자라는 인물이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읽는 이 순간에도 이 권이 빨리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 빨리 8월쯤에 된다고 하던데요.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아껴가며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요겁니다. 합스부르크 왕가입니다. 워낙 유명한 왕가죠. 아주 작게 시작했고, 그리고 변방이었고 촌스럽고 좀 따돌림 당하는 집안이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이 합스부르크 왕가가 결혼이나 권모술수 요즘 그 말 많이 쓰던데요. 그런 걸로 인해서 땅을 넓히고 권력을 어떻게 얻었는지 합스부르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합스부르크 하면 합스부르크 립이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근친상간으로 인해서 주걱턱이 돼서 뭐 침을 질질 흘렸다던가 밥을 제대로 못 먹었다던가
제일 유명한 게 아마 벨라스케스가 그린 그림들이죠. 그 중에 이제 시녀들 그림에 마르게리타 공주님 나오잖아요. 그 부모들은 굉장히 좀 턱이 튀어나오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마르게리타 공주는 굉장히 예쁘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리 앙뚜아네트 같은 경우도 합스부르크 립을 가졌지만 그래서 입 옆에 점을 찍어서 주걱턱을 좀 가렸다 그러죠. 요렇게 앞부분에 제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가계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부 이렇게 읽으면서 요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앞에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책은 이런 가계도가 부록으로 이렇게 한 장씩 뜯어 쓸 수 있게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방대한 역사를 다루다 보니까 책이 두꺼움에도 불구하고 재미있는 일화나 이런 것들은 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좀 재밌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막스밀리언인데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굉장히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부르고뉴의 아주 부유한 상속녀인 마리랑 결혼을 하죠. 둘 다 이제 서로 좀 마음에 두고 그림을 주고받으면서 아 예쁘다 잘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둘이 몰래 이제 결혼을 하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좀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말을 타다가 이제 아내가 죽고 스포르차의 비앙카랑 결혼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결혼 얘기나 그런 것들도 재밌는데 아무래도 워낙 방대한 역사고 가계도가 워낙 대단하다 보니까 이걸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건 왕들이지만 이제 앞에 별명이 뭐 미남도 붙지만 뭐 절름발이 뚱뚱한 게으른 뭐 가진 것 없는 그러니까 그런 별명들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책 내는 속도가 이야 대단하시죠. 곽재식 작가님 아는 것도 많으시고 깊이도 있으신 것 같아요. 이 곽재식 작가님이 고전을 과학으로 해석을 해서 내셨거든요. 그러면서 앞 표지에 이제 들어가는 말에 문이과 통합 그 문이과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는 얘기들이 적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이과에서도 글 잘 쓰는 분들 많이 계시고 문과에서도 과학적 소양을 가지시는 분들 많으시고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통합은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일본 공무원의 편의에 의해서 나눠진 건데 이걸 왜 이렇게 오래 이렇게 나누느냐 하면서 이제 울분을 토하시거든요. 저도 예전에 읽은 책에 보면 일본에서 제2 외국어를 나눌 때요. 영어랑 독일어였는데 영어를 선택하면 영어는 아무래도 영국이니까 문학 그래서 문과고요. 독어를 선택한 사람들은 독일은 아무래도 기술이니까 이과 이런 식으로 처음엔 나눴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문이과와는 전혀 다르죠. 그러면서 이제 제일 첫 번째 고전으로 선택하신 게 길가메시예요. 길가메시 하면 기후변화, 홍수죠. 전 세계가 홍수 설화를 갖고 있는데 왜 그런지 실제로 왜 홍수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일리아드 같은 경우는요. 일리아드의 무기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청동기 시대 때 왜 철기가 있었지거든요. 그거는 이제 별이 폭발하면서 철이 만들어지고 그 철 덩어리들이 이렇게 지구로 떨어진다고 해요. 그걸 운석이라고 하는데 그 운석이 이제 땅으로 떨어지면 사람들이 그걸로 뭐 의자를 만들기도 하고 혹은 파라오의 홀 같은 걸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집트의 그 의자나 이런 것들이 운석으로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인간 몸에 있는 그 일부분의 철분도 별이 폭발한 잿더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낭만적이지 않나요? 우리는 별에서 별의 일부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미있게 읽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비안 마이어입니다. 이분 사진을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셀피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리고 보통 그 당시 사진이 귀했었으니까 찍지 않았을 법한 사진들을 굉장히 많이 찍으셨어요. 그래서 이 책을 샀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작품이 하나도 실려있지 않습니다. 네, 그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허둥지둥 그냥 헐레벌떡 사다가 안에 이 사진 작품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말 그대로 비비안 마이어의 가계도를 찾아서 이분이 어떤 인물인지를 말해주는 책이에요. 비비안 마이어의 가계도에서 이제 외제니로 시작하거든요. 프랑스의 외제니라는 분이 사생아를 낳아요. 그리고 사생아를 놔두고 이제 미국으로 일하러 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사생아를 낳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외제니의 사생아 딸이 바로 비비안 마이어의 어머니인 마리예요. 근데 이 마리가 좀 게으르고 그리고 생활력도 없어요. 좀 나태하기도 하고 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분이 찰스 마이어랑 결혼을 하는데 이분 또한 술, 도박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비비안 마이어의 어린 시절은 굉장히 불행했겠죠. 다행히 외제니 친할머니와 외할머니와 그리고 친할머니가 좀 도와주셨다고 해요. 특히 외할머니인 외제니의 친구분 한 분이 유명한 사진 기자
그 사진 작가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배우지 않았을까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비안 마이어가 보모로 활동했던 것들을 이제 올라가는데 너무나도 평가가 달라요. 엉뚱하고 재밌고 좋았던 보모로 기억하기도 하고 무섭고 두려웠던 보모로 기억하기도 하고요. 이분 또한 약간 편집증적인 문제, 뭐 강박증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품이 없는 것이 좀 안타깝지, 비비안 마이어가 왜 글들을 찍었는지, 그리고 비비안 마이어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비안 마이어 책 읽으면서 헨리 디거도 생각났거든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워낙 이런 쪽을 좋아해서요. 토텐탄츠, 그 다음에 바도몰입니다. 토텐탄츠는 뜻 자체가 죽음의 춤이라고 해요. 그리고 바도몰이는 죽음의 발을 들여놓다라고 해서요. 토텐탄츠는 그림이고, 그림 밑에 왜 죽음에 대한 경구나 문구가 적혀 있잖아요. 그 문구를 바도몰이라고 합니다. 죽음의 춤은 중세 흑사병, 그리고 이제 그 기후가 막 난리가 났었죠. 이상이 일어났었죠. 그때 엄청난 죽음과 시신들이 쌓이면서 해골이 춤추고, 우리 왜 메멘토 몰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류의 그림들이 유행했는데요. 그런 그림, 토텐타츠, 그 다음에 바도몰이에 대해서 왜 이런 게 생겼는지, 어떤 시기에 어디에서 발생해서 어디로 넓게 이렇게 확장이 됐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이 판화를 되게 많이 그리신 분이 한스 홀바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분의 그림들이나 이런 것들도, 판화들도 이렇게 소개가 되고요. 좀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적인 내용들도 좀 나오거든요. 죽음에 대한, 그리고 죽음을 왜 형상화했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런 것들이 나와서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아직 한 조금 남았어요. 한 4분의 1 정도. 그리고 또 하나는 역사책 출생을 넘어서입니다. 출생을 넘어서 하면 뭔가 떠오르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그 조선시대까지 굉장히 좀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그 신분제 사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홍길동에 보면 서자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서얼. 그러니까 양반과 평민이 결혼해서 나온 건 서자, 그 다음에 양반과 평민 이하의 계급이 결혼해서 나온 얼자, 이런 서얼들, 그리고 중인 계급, 역관이라던가 이런 분들요. 그 다음에 무반, 그리고 소국민 출신이죠. 굉장히 홀대받았던 이런 분들이 언제 나름 관리가 되고 기회를 꿰차느냐. 근대,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특히 역관분들 같은 경우는 좀 외국을 많이 가고 통역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정세를 빨리 이해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요직을 차지할 수 있었죠. 의관들은 뭐 돈을 열심히 많이 모았고요. 그래서 그런 중인 출신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연표나 뭐 도표 같은 것도 많이 나오는데요. 요렇게 우리 왜 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통리기무화문. 요게 이제 내무화문과 외무화문으로 나뉘는데요. 외교, 군사, 교육, 무역을 했던 외무화문의 주사자리들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윤치호가 눈에 띄죠. 그리고 중인 계급 중에 향리라고 있잖아요. 근데 고려시대 때는 이분들이 양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말 그대로 행정가들이시죠.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다시 이제 관리가 됐는지, 그리고 일제에 빌붙었고 일제에 협력했던 중인 계급들도 있지만 열심히 자기 일을 맡아 했던 관리들, 그리고 또 일제에 저항했던 이렇게 중인 계급이나 이쪽 계층 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반이나 뭐 기타 등등 그분들에 대한 기록은 너무 많잖아요. 하지만 중인이나 아니면 중인 이하 계급들에 대한 기록은 없는데요. 요거는 굉장히 좀 특이하면서 재미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몰랐던 계급들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고, 이분들이 근대사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스크바의 신사를 쓰신 분이죠. 에이모 토울스의 링컨 하이웨이. 이건 제가 이제 리뷰를 썼고요. 이미 다 읽고. 그 다음에 이사벨 아엔데 운명의 딸 세피아 피초상 영혼의 집에서 이제 아우로라에 대한 얘기거든요. 요것도 제가 리뷰를 이미 썼었어요. 둘 다 재미있고요. 이거는 이제 로드무비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7월에 산 책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